참, 단 한 번의 점프로 고층 빌딩 뛰어넘기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누가 요즘 빌딩을 뛰어서 넘나요? 여러분이 초능력을 원치 않을 또는 필요로 하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초능력을 갖는 일은 언제나 꽤 근사해 보였습니다. 일상적이고 지루한 인생에서 벗어나 엄청난 무언가로 변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상상해봤던 비밀스런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초능력을 가지는 것은 만화책이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지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는 초능력을 원치 않을 이유를 알아보고 싶다면 우리 새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영상을 보기 전 밝은 면에 구독하고 게시글 알림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우리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죠? 아, 왜 그래요?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고전적인 게 있죠. 날기, 텔레파시, 초인적인 힘 같은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레이저빔 쏘기, 아니면 손가락 관절에서 갈고리가 나오게 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만 여전히 재밌습니다. 초능력은 다 멋져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언제나 멋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투명인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투명인간으로 변해보길 바랬을 거예요. 보통 참을 수 없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다음에요. 판타스틱4의 수잔 스톰이나 인크레더블의 바일렛 파, H.G. 웰스와 같은 대중문화 속 투명인간을 보면 해리포터는 안 칠게요. 우리는 투명인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포토샵을 잘못한 것처럼 흐릿한 윤곽도 없고 그들의 위치를 드러내는 이상한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모션 센서와 열 카메라로 충분히 감지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으려면 사실 그들의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인간의 눈은 광양자라 불리는 빛의 입자들을 이용하여 앞을 봅니다. 당신이 보는 물체는 스스로 광양자를 방출하거나 반사시키죠. 이 광양자들은 당신의 눈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뇌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주변의 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광양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당신의 뇌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도 없는 것이죠. 투명인간이 완벽하게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눈과 광양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도 바뀌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투명인간 옆으로 돌아가거나 투명인간을 통해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양자가 반사되는 대신 당신을 지나쳐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간다면 당신의 눈에 광양자가 없게 되죠. 그러면 당신은 다른 모두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문제는 다른 모두도 당신을 볼 수 없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광양자가 당신의 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눈에 존재하는 모든 광양자가 다른 이들을 빛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당신의 몸은 보이지 않겠지만 당신의 눈은 여전히 보일 테고, 그러면 투명인간으로서의 목적을 약간 잃게 되겠죠? 선글라스나 눈을 가릴 뭔가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선글라스를 보고 깜짝 놀라 낮아 빠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이 투명해지는 것이지 당신의 옷이 투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완전한 투명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알몸으로 걸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페달 위에 있는 발을 왜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타자를 칠 때 손가락을 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이건 일종의 육감 같은 것 때문이에요. 투명인간이 되면 시각적인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계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체성 감관이 당신의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면 걷는 것 자체가 무서울 텐데요. 당신이 당신 몸을 볼 수 없고 체성 감관이 눈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배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 굳이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건 알몸으로 보이지 않는 채로 더듬더듬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다가 주변 모두를 트라우마에 빠뜨리면서도 여전히 열 카메라와 모션 센서로 감지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요. 대형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절대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다 아직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도 하지 않았죠. 당신이 지나갈 때마다 씹어 삼킨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란 이야기요. 아,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좀 힘들어지네요. 초인적인 힘도 멋져 보입니다. 인간이 거의 처음으로 생각해낸 초능력이죠. 게다가 부서지기 힘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건 좋은 기술이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측정하면 약 25,000 뉴턴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람의 100배도 넘는 힘이죠. 평범한 누군가보다 100배나 더 강하다는 것은 역으로 당신이 매일 대하는 사람들과 사물에게 100배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움직임에는 동등한 반작용이 있다라는 성가신 뉴턴의 제3의 법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한 하이파이브를 날리면 당신의 손은 따끔거리죠. 그럼 이제 콘크리트 벽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당신은 방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화책에서는 보통 그런 요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환상을 파괴해서 그런 거겠죠. 좋아요. 그럼 초스피드는 어떨까요? 이 능력을 가진 영웅들은 충분히 많아요. 플래시, 슈퍼맨, 퀵실버, 인크레더블의 대쉬파. 사실 우리 인간에겐 이미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1초당 7km 속도로 아무런 역효과도 없이 움직인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슈퍼히로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가속도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국제우주정거장은 처음부터 초당 7km 속도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벽 전체로 내동댕이 쳐지겠죠. 점진적인 가속은 당신의 몸이 과도한 속도에 의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속도를 G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인간이 100G에 도달하게 되면 일이 좀 꼬여버립니다. 당신이 플래시 같은 슈퍼히어로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면 당신의 가속도는 약 3천만 G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당신의 다리는 200억 뉴턴의 힘을 생산해야 하고요. 그건 우주 왕복선을 발사시키기 위한 것보다 1000배나 더 되는 힘입니다. 게다가 당신도 알고 있듯이 슈퍼히어로들은 주로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그를 붙잡고 정지 상태로 있는 그를 당신만큼 빠른 속도로 데려간다면 당신의 그 사람의 팔을 찢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별로 영웅담처럼 들리진 않네요. 그렇죠? 부인,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팔을 가져올게요. 알겠죠? 미안하게 됐어요. 순간적인 가속의 영향에서 본인을 보호하려면 다른 초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쓰려 하자마자 다리가 두동강이 날 거예요. 순간적 가속을 버티지 못하는 건 당신의 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 또한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 주변을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건 흐릿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당신이 퀵실버만큼 빨리 뛰게 되면 뇌는 당신 주변의 어느 것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가래라는 곤충은 시간당 772.5km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뇌는 따라잡지 못하죠. 이 곤충은 실수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냥 중 몇 번을 쉬고 다시 달리기를 반복합니다. 속도 때문에 주변이 흐릿해져서 실상 눈이 먼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초스피드를 쓰려면 뛰어난 지각력 같은 것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구하려다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고 섰다 가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달려가다가 가로등에 뛰어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창피하죠.
이 모든 단점들에 대해 알고 나서도 여전히 초능력을 원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만약 재밌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걸 좋아할 만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항상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